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 설명회 시작할 텐데요. 일단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과정들이나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하게 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입시 컨설팅을 13년째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현재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이 컨설팅이라는 입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매년 만나서 이제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원들과도 같이 상담을 하고 또 메가스터디는 전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서울 대치동부터 목동 그리고 이제 지역의 친구들까지 다양한 지역의 생기부를 매번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 생기부라고 하는 것들이나 대입 준비에 대한 정보들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이제 지방 일반고에서 불리한 부분들이 있었다거나 또 서울에서도 정보 차이가 조금 존재했었다면 요새는 사실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된 편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부라고 하는 것들도 아직 이제 자녀분들이 나이가 이렇게 학년이 높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챙겨야 되는 그 내용들이 생각보다 난이도들이 높은 편이고 학생들의 준비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준비를 해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친구들 같이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합격시켰던 사례들 중에 일부를 간단히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사실 이제 바뀌었죠. 우리 친구들이 대학에 갈 때는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대학을 가게 되고요. 5등급제에서는 이제 전교에서 10%, 예를 들어 300명이 있는 학교에 갔다. 그러면 그 중에 30등 안에 들면 1등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교에서 4% 안에 들어야지만 1등급이 되어야 했었던 것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은 내신을 따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줄어든 상태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모두가 10%를 받는 게 쉬운가? 이건 또 아니에요. 더구나 이거를 5학기 내내 골고루 1.0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는다. 이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선택부터가 대학의 이제 결정짓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결정하실 때 꼭 이제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 10% 안에 들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 학교의 전반적인 뭐 생기부라든가 관리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정보들을 계속해서 습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오늘은 먼저 대입 전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바뀐 부분들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는 아직 한 좀 시간이 남았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더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정말 빛의 속도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원서를 쓰는 날이 또 금방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수시 6장, 정시 3장, 총 9장의 카드를 가지고 대학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정시, 이제 수능으로 대학에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소수 학생들이 주 전형으로 잡는 그런 전형이고 전반적으로는 비중으로 따졌을 때 수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이제 서울대학교가 정시 비중을 30%로 줄였어요. 원래는 40%를 무조건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는 60%만 선발하게끔 되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거를 70대 30으로 줄였는데요. 사실 10%의 변화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대학들의 관점에서 정시로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수시로 대학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사실 일반고 친구들에게도 좀 더 수월한 방향이고 대학의 관점에서도 선호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이라는 걸 준비할 때 나는 나중에 여기 있는 6개
원서를 쓰게 된다면 교과 종합 논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뭘로 대학을 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전형의 좀 특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는 교과 종합 논술까지가 수시에 해당하고요. 정시가 이제 수능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교과 점수가 뛰어난 친구들이 가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1등급을 받은 친구들, 너무 내신이 좋아서 그 내신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이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3년 내내 1.0, 1.0, 1.0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이 교과 전형으로 대학에 가는 건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최근에는 내신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라는 게 같이 반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1.0, 1.0, 1.0이면 전부 다 좋은 학교에 갔지만 이제는 거기에 생기부까지 좋아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생겼고요. 사실 교과 전형으로 아무리 지방에 있는 내신 정말 좋은 친구들이 원서를 썼을 때 모두가 좋은 대학에 갈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사실 전국에 1등급들이 되게 많아요. 1.0이 지금 9등급제에서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모든 친구들이 수능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다 맞추지는 못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보통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할 때는 3합 7, 그러니까 세 과목을 합쳐서 7등급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2등급, 2등급, 3등급 그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전국 단위의 수능에서 그 등급을 받는 게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1.0인데 모의고사는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는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좋은 내신이지만 그렇게 해서 대학을 높이기는 힘든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더구나 이제 저희가 서울대학교는 아예 교과가 없어요.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 자체를 두고 있지 않고 지역균형이라는 전형 하나, 일반 전형이라는 전형 하나 딱 두 개만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올해 바뀐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서울대학교가 이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을 각 학교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 2명만 추천을 받아서 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3명으로 늘렸고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한 전교 3등 안에 든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를 지역균형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일반고만 이걸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특목고,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를 간다? 그러면은 특목 자사고에서는 이 전형을 못 써요. 거기에서는 전교 3등 안에 들어도 지역 균형은 못 쓰고요. 이때는 일반 전형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서울대학교는 크게 지역 균형이랑 일반 전형으로 나뉘는 이 두 가지 전형 중에서 일반 전형이 대부분 원래부터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가는 전형이었어요. 면접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쉽게 말하면 논술 같은 거를 말로 해야 돼요. 되게 어려운 논술인데 어려운 면접인데 이거를 통과해야지 되는 상황이어서 이거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도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일반고에서 3등 안에 들어서 서울대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특목 자사고에서 사실 이때는 내신이 꼭 1.0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1등급 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등급을 받아서 다시 서울대를 종합으로 또 써볼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올해부터 수능 최저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 내년 발표부터 앞으로는 2028년부터 수능 최저를 아예 안 보는 학교가 이 서울대학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교과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 1.0, 1.0인 친구보다 1.2, 1.3 이런 친구가 대학을 더 잘 가기도 해요. 그 이유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거를 다 같이 보는데 이때 학업 역량은 꼭 내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지니고 있는 탐구력, 얼마나 뭐 학업에 대한 자세가 심화적이고 깊이 있는지, 그리고 융합적인 지식을 추구했는지, 이런 탐구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생기부가 더 좋은 친구들이 내신 좋은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전형이 바로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학에서 선호하는 것도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것도 종합전형이에요. 이 종합전형은 대부분, 서울대도 그렇지만 대부분 최저가 없습니다. 원래는 서울대가 3합 7이었었는데 서울대도 이제 그걸 없앴고요. 저희가 종합으로 갈 때 최저가 걸리는 대학들이 일부 있어요. 고려대학교가 4합 8, 되게 어려운 학교거든요. 근데 요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부 종합에서는 수능 최저를 안 맞춰도 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내신을 조금 잘 따면서 생기부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저는 교과보다는 종합이 훨씬 대학을 높이기 좋고 대학에 가기도 수월한 방향이라고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은 사실 조금 더 후에 생각해 보셔도 되는 문제인 게 모든 전형 통틀어서 가장 내신을 안 보는 전형이에요. 거의 안 보다시피 한다는 건 9등급제일 때 논술을 제일 많이 쓰는 등급대가 4등급대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내신이 좀 안 나왔을 때, 근데 전제 조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잘 나올 때. 이때 어떤 경우냐면 네 과목 다 잘 보지는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국어를 힘들어해서 몇몇 과목만 잘 나오는 친구들이 뭐 3합 6, 2합 5 이런 기준들을 맞췄을 때 논술로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같은 경우가 수능이죠. 저희가 알고 있는 수능 시험을 봐서 대학에 가는 건데 사실 이제 수능 100%의 시대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는 수능 잘 보면은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고려대 가고 이랬었다면 지금은 수능 성적 이외의 추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생기부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신이 너무 안 나오니까 자퇴해서 정말 정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만점 받아서 내가 서울대 의예과 가겠다 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생기부 좋은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전국의 만점자들 중에 생기부 좋은 친구들이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사실 이 수능 성적 이외의 요소들이 계속 도입이 된다라는 건 더 이상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한계가 있고 거기에 생기부 좋은 친구들, 내신 좋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더 뽑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교과 과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보시면 아주 예전에, 정말 예전에는 내신 좋으면 됐었고 비교과라고 하는 것도 출결만 잘 지키면 되고 봉사 시간 많으면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점점 다양한 요소들이 섞이면서 최근에는 교과 성적에 교과 활동 이런 거를 저희가 수행평가 보통 한다고 하죠. 그리고 교과 외 활동, 동아리 같은 거, 무슨 동아리 했는지도 중요하죠. 그리고 교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중학생 친구들이 이런 설명회를 들었을 때 제일 좀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은 점은 내가 어떤 학과를 가고 싶고 어떤 진로를 갖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해서 반드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어느 정도 그 과목을 경험해보고 공부해두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 과목에서 내가 좋은 성취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점검해보고 그 갭을 좀 메꾸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에 가면 이렇게 많은 선택 과목들 중에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여기에 있는 과목들 중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서 대학에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선택하는 시기가 되게 빨라요. 보통 고등학교 입학을 3월에 하죠.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는 게 5월이에요. 5월부터 이제 수요 조사를 계속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과를 가고 싶은지 어떤 진로를 갖고 싶은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사회 과목을 더 들을 건지 과학을 들을 건지 이걸 결정할 수가 없고요. 과학에서도 물리를 들어야 될지 화학을 들어야 될지 생명지구를 들어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가 정해져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권장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대로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친구들이 이거를 고르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좋은 건 내가 듣고 싶은 거 선택해서 들으면 좋겠지만 내가 선택한 과목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과도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성적도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에 갈 때 이렇게 석차 등급 5등급으로 나오게 되고요. 성취도 A, B, C, D, E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올해 이제 바뀐 점을 말씀드리면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부분이에요. 일단 절대평가 성취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상대평가에서는 정말로 300명 중에 1등부터 30등까지 1등급이라고 하면 아깝게 31등이 된 친구들이 있겠죠. 32등이 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친구들은 여기에 2등급으로 찍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근데 원점수가 뭐 90점을 넘는다. 또는 뭐 85점, 88점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원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절대평가 기준에서는 A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경희대학교는 이 성취도와 등급 중에 더 잘한 걸 보겠다. 라고 밝혔어요. 그럼 이 의도는 사실은 특목자사고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죠. 원래 특목자사고에서 1등급 받는 거는 힘들어요. 다 잘하니까. 근데 특목자사고 친구들의 장점은 이 성취도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다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A, B, C, D, E 비율을 보거든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교는 요 A에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친구들이. 근데 내신 따기 쉬운 학교는 이 학생은 1등급인데 다른 친구들이 다 D, E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학교가 어느 정도 내신을 딸 수 있는 환경인지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성취도가 훌륭하다라면 경희대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성취도 좋은 친구들을 뽑겠다. 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입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종합 전형이 특히나 경희대가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학교들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만약에 2등급을 받더라도 원점수가 훌륭한 친구들, 즉 절대평가에서 A를 받은 친구들은 원서 쓸 때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을 볼 때 거의 만점에 준하게 받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점수를 안 챙기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1등급인데 뭐 60점대, 70점대 이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수 많이 하거나 정확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9등급제일 때 1등급은 전교에서 딱 4%.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과목은 딱 한 명만 1등급. 2명까지 1등급 이렇게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10% 안에 들면 다 1등급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봤을 때 내신이 옛날만큼 신뢰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내신이 높으면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니까 그래 이 학생은 뽑을만 하다라고 봤다면 지금은 내신만 갖고 평가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생기부를 더 봐야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도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될 텐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아주 큰 변화가 있죠. 저희가 굉장히 예전에 사회와 과학을 같이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로 이제 거슬러 간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회랑 과학 중에 선택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회, 과학을 묶어서 탐구를 보게 되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수학이에요. 수학은 원래 보시는 것처럼 확률과 통계는 문과 친구들이 대부분, 미적분 기하는 이과 친구들이 대부분 딱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그리고 공통수학, 뭐 수학 1, 수학 2 다 해야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학습 부담이 가장 큰 과목 중에 하나는 수학이고요. 근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게 가장 선행의 차이가 없어요. 이 차이가 없다는 게 뭐냐면 정말 전국의 어느 지역을 다 다녀도 이 수학만큼은 대부분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선행의 차이가 생기는 과목이 과학이에요. 수학은 말 그대로 다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면 과학을 얼마나 준비해놨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과를 갈 수 있는지 뭐 메디컬을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구분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과학이 고등학교 가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중학교 때 과학이 쉬워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나 과학 잘해. 나 과학 뭐 100점이야. 이랬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되게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갭이 아주 큰 과목이 과학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수학, 과학 두 개 과목을 좀 탄탄히 잡아주시면 나중에 학과 선택폭은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수능의 변별력도 내신의 변별력도 떨어지면서 사실 수능으로는 더 이상 대학을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요 학교들이 수능 성적에 추가로 생기부를 보는 학교들. 생기부를 보거나 내신을 보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생기부 포기한다거나 내신을 포기하면 갈 수 없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